트랜스포머 모델 할 건데, 이 트랜스포머 모델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들, 앞에 부분들보다도 이 트랜스포머를 확실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트랜스포머 모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글에서 만들었는데, 구글 번역기를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막 고심하다가 만든 모델이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에요. 트랜스포머 모델은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풋이 소스 랭귀지 센텐스, 그다음에 아웃풋이 타겟 랭귀지. 우리가 번역하고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싶어. 아니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싶으면은 이게 우리가 번역해야 되는 문장을 소스 랭귀지라고 해요. 그다음에 번역 결과로 나와야 되는 것은 타겟 랭귀지라고 해요. 그래서 소스 랭귀지를 타겟 랭귀지로 바꾸는 변환하는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트랜스포머 모델이 만들어졌어요.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얘가 되게 많은 문제들을 막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것까지 다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좀 더 읽어보면 되고 이 트랜스포머 모델은 입력 시퀀스 데이터를 기존의 모델들이 어떻게 처리했냐면 아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기억해요? 어떻게 했어?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면 인풋 데이터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고 그 스테이트로부터 아웃풋을 만들어. 그리고 이 이전 단어의 히든 스테이트가 다음 단어의 히든 스테이트에 영향을 주는 상태예요. 시퀀스를 갖고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야지만 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대단히 학습하는데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병렬로 처리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계산 복잡도가 대단히 높아져요. 레이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높아질수록. 이게 뉴럴 네트워크니까 레이어를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되게 계산 복잡도가 높아지는 거야. 시퀀스 때 순차적으로 하는데, 앞에 문장만 봐야 돼? 뒷 문맥은 보면 안 돼? 뒷 문장도 보고 싶으면 바이디렉션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 보니까 대단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만든 게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는 것을 해보자 라고 했어요.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의 문제를 가지고 해서 이거는 시커스 전체 토큰에 대해서 순서를 갖고 우리가 상호작용이 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단어와 단어들에 대해서 서로 매트릭스 연산을 해서 모든 every possible 페어에 대한 그 상호 관계를 병렬로 계산할 수 있겠지. 매트릭스 연산은 병렬로 할 수 있잖아. 그지? 매트릭스를 만들어 놓고 그 매트릭스 안에서 상호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는 매트릭스를 쪼개서 분할해서 매트릭스를 쪼개고 같이 연산해야 되는 또 다른 매트릭스를 똑같은 차원으로 만들어서 쪼개서 이것을 병렬로 GPU 여러 장에다가 동시에 보내. 계산해. 계산한 결과를 하나로 머지해. 그리고 다시 레이어가 깊어지면 또 쫙 쪼개서 펼쳐서 스플릿해서 보내고 다시 모아.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셀프 어텐션. 그러면 셀프 어텐션이라는 거는 어텐션이라는 게 뭘까? 어텐션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잖아.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니? 그치?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워드 인베딩이라는 개념을 가르쳐 드렸죠. 워드 투백을 했어요. 워드 투백은 특정한 윈도우 안에서 움직여요. 그죠? 특정한 윈도우 안에서 단어가 어떤 문맥들하고 같이 나타나는가를 봤어요. 그렇게 봤는데 얘는 단어가 특정 윈도우가 아니라 문장 전체에서 어떻게 내가 서로 다른 단어하고 연결을 갖고 있니? 서로 관련성이 있니? 관련성은 어떤 단어에 더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되니? 이것을 계산해내는 게 어텐션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들 사이에 있어서 단어와 단어 사이의 매트릭스가 이렇게 정반형으로 만들어지면 정반형에 대해서 우리가 코릴레이션을 구하면은 쭉 그 대각선을 중심으로 해서 에브리 파서블이 다 만들어질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 중에서 많이 등장을 같이 했어. 그러면 걔네들이 더 많이
어텐션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많이 등장했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보면 돼. 그래서 이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도입한 게 바로 트랜스포머 모델이에요. 이 트랜스포머 모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딱 여기 보면 트랜스포머 모델의 논문 제목이 이래. Attention is all you need for. Attention is all you need. 네가 필요한 건 딱 attention이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attention만 알면 돼. attention이 무엇인지만 알면 돼. 이 논문이에요. 이걸로 트랜스포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모델은 많이 이런 그 구글링을 해서 보고 그러면은 나오긴 할 텐데 이게 특징이 병렬 처리와 모델 확장이 되게 용이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모델인데 이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하나는 왼쪽에 있는 그림의 왼쪽에 있는 걸 인코더라고 얘기하고 블럭의 오른쪽에 있는 것을 디코더라고 해. 인코더는 뭐야? 여러분들 알지? 인코더는 어떠한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데이터를 인코딩했어. 그러면 뭔가 압축해서 함축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럼 디코더는 뭐야? 그것을 해독해서 결과를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거. 이게 디코더가 하는 일이지. 근데 그러면 인코더와 디코더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럼 뭐냐면 자, 번역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 그럼 번역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인풋 데이터, 인풋 소스 랭귀지 센텐스가 주어져. 그럼 소스 랭귀지 센텐스를 인코딩을 해. 그래서 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문맥에 대한 것을 인코딩해서 하나의 벡터 각각의 단어들이 어떻게 그 어텐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계산해서 인코딩 벡터를 만들어 아웃풋을. 그 인코딩된 결과를 어디에 디코더에다가 넘겨줘. 디코더에다 넘겨줄 때 이 디코더는 인코딩된 결과를 보면서 처음에 와야 되는 게 뭘까? 라는 것을 알아내고 그 단어를 출력을 해. 아웃풋을 내, 디코딩을 해서. 아웃풋을 내고 아웃풋된 것을 다시 받아서 인풋을 또 받아서 다음 아웃풋을 생성을 해. 디코딩을 해내는. 디코더를 할 때는 계속 이전에 생성해낸 결과를 계속 그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받아서 처리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코더, 디코더 연결 구조로 되어 있다. 인코더는 소스를 압축했다. 디코더는 압축된 걸 풀어서 결과를 생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여기에 무엇을 갖고 있냐면 멀티헤드 어텐션 메커니즘을 넣어서 병렬 처리가 가능하겠다. 이 멀티헤드 어텐션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머리가 여러 개인 괴물 하나를 생각하면 돼. 머리가 여러 개인 괴물을 생각하면 이 머리가 여러 개 있으니까 이 머리가 각각의 머리가 딴 것을 처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얘를 어떻게 동시에 처리를 해. 나는 이쪽을 보고 있고 얘는 이 머리 또 다른 머리 이쪽 보고 있고 이 사람은 이쪽을 보고 있어. 그럼 보고 있는 게 다 다를 거 아니야 뷰가. 그러면 그 뷰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을 나중에 하나로 머지하면 얘가 종합적으로 뭔가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그래서 멀티헤드 어텐션 메커니즘을 갖고 왔고 이 멀티헤드는 동시에 각각의 헤드에서 처리를 할 수 있, 헤드마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 때문에 인코더와 디코더가 있는데 인코더가 여러 개의 레이어로 쌓여 있고 디코더도 여러 개의 레이어로 쌓여 있어. 단 디코더에서는 인코더의 결과를 받아서 쓸 때 인코더 최종 레이어의 아웃풋만 받아와. 그래야 되겠지. 중간 레이어를 갖다 쓰면 안 되겠지.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얘는 뭐야? 언어 모델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언어 모델이니까 언어 모델은 뭐야? 토큰을 생성을 해. 다음 단어를 예측을 했는데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거는 뭐야? 확률이잖아요. 그죠? 토큰 확률이잖아. 그러면은 그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에서는 얘는 뭐냐면 내 확률에 대해서 교차 확률,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확률에 대한 로그를 씌워서 이 확률이 최대가 되도록 우리가 학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학습은 로스 함수가 소프트맥스 분류기를 통해서 이제 뭔가 결과를 내는데 이거는 교차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해서 우리가 학습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배분이 더 가능한지, 다양한 LLM 모델에 배분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뒤에 구조를 이제 볼 건데, 자, 이렇게 돼 있어. 봤죠? 인코더로부터 정보는 파이널에서 하나를 받아. 인풋을 받았어. 그다음에 인풋을 받아서 인풋 데이터를 아까 워드 임베딩 한다고 그랬잖아요. 워드 임베딩을 해. 여기까지. 워드 임베딩을 해서 인코더 레이어 1부터 6 레이어까지 처음에 6 레이어로 돼 있었어. 인코더 레이어 1, 2, 3, 4, 5, 6 레이어로 보내. 그럼 6번째 레이어를 끝나면 인코딩된 아웃풋이 나와. 인코더의 아웃풋이 나오면 이거를 어디로? 디코더의 모든 레이어에 다 써. 디코더의 모든 레이어에 다 쓸 수 있어. 그러면 디코더의 모든 레이어에 쓰는데 디코더의 모든 레이어에 어떻게 쓰느냐? 이거는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디코더 아웃풋 임베딩을 또 아웃풋 데이터에 대해서 임베딩하고 결과를 만들어. 그럼 만드는 것을 다음에 다시 이쪽 임베딩에 다음 인풋 데이터를 넣어주고 또 쭉 디코더 레이어를 타고 와서 결과 만들고 요 다음 결과 나온 걸 다시 쭉 아웃풋 임베딩에 인풋으로 넣고 이렇게 결과를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도록 만든 게 이게 트랜스포머 모델의 구조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디코더 시작 심벌 SOS라는 것도 넣고 종료 심벌 EOS라는 것도 넣는데 문장의 처음 시작 Start of sentence의 약자. 그다음에 EOS는 End of sentence의 약자. 그래서 처음 디코더의 시작은 SOS에서 시작을 해. SOS에서 시작하고 나면 출력 결과가 뭐가 문장의 시작에 다음에 뭐가 나온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건 인코더의 결과를 같이 활용해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구조가 이제 돼 있고 이 트랜스포머 모델의 인코더 부분을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라볼 건데 인코더 모델의 그 레이어는 크게 임베딩된 단어가 있고 그다음에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이 임베딩된 단어는 매트릭스로 이렇게 쭉 벡터로 그냥 순차적으로 쭉 돼 있어. 그리고 벡터와 벡터 연산을 해. 이게 벡터 연산을 하는데 얘가 단어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단어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지션 인코딩이라는 것을 하나를 더 넣었어요. 포지션 인코딩된 것을 임베딩 된 것을 갖고 포지션 인코딩 된 거랑 이 둘을 이렇게 더해서 하나의 워드 벡터들을 쭉 만들어 놓게 되면 이것이 어디에 인코더의 레이어에 올라가는데 레이어는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각 레이어는 똑같은 구조야. 레이어에서는 단어가 각각 다 들어오는데 멀티에드 셀프 어텐션인데 세 개의 화살표가 있잖아요. 세 개의 화살표를 갖고 있는데 레이어 첫 번째, 인코더 레이어의 첫 번째 거는 멀티에드 셀프 어텐션을 갖고 이 셀프 어텐션 결과로 나오는 것은 어텐션 스코어라는 게 나와. 그럼 어텐션 스코어를 가지고서 add and normalize, 스코어를 normalize를 해, 일단. normalize 한 것을 다음에 feedforward network, fully connected feedforward network으로 넘겼고, 그 결과로 네트워크 결과에 대한 어떤 또 하나의 벡터가 나오겠지? 그러면 그거를 normalize 해서 다음 레이어로 보내줘요. 여기까지가 인코더의 레이어의 구성이야. 그럼 디코더는 어떻게 돼 있을까? 디코더는 크게 아까는 몇 개 레이어였어요? 2개 레이어가 중요 핵심이었어요. 네, 디코더는 3개 레이어가 핵심이에요. 마스크드 멀티에이드 셀프 어텐션 레이어가 서브 레이어의 첫 번째 있고 여기 보면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 레이어가 있고 두 번째 인코더, 디코더, 멀티에이드 어텐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코더에서 오는 데이터를 받아서 어텐션 메커니즘에 사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멀티에이드 어텐션이 있고 그 다음에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가 있어요. 요 세 가지가 크게 디코더를 구성하고 있는 거고 출력 레이어는 디코더를 지나고 나면 출력 레이어가 나오는데 출력 레이어는 댄스라고 되어져 있는 게 리니어 레이어예요. 리니어한 어떤 연산을 하는 리니어 레이어고 이것을 통과해서 나온 어떤 이게 벡터 값이 뭔가 쫙 분포하면 이걸 소프트맥스를 이용해서 소프트맥스를 펑션을 취하면 이제 확률 값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별과 단어 예측에 대한 확률 값들을 내보내는 이런 구조로 세 가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랜스포머를 지금 인코더, 디코더, 출력층까지 봤는데 인코더에서는 어떤 어텐션을 한다고 그랬어요? 인코더의 멀티에이드 셀프 어텐션이라고 있었고 디코더에는
어텐션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냐? 자, 인코더의 셀프 어텐션은 뭐냐면 단어가 세 개 있어. 그러면 이 세 개 단어들에 대해서 뭐 서로가 서로를 참조를 다 해보는 거야. 모든 단어. 첫 번째 단어는 두 번째, 세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는 첫 번째, 세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 어텐션을 계산을 하는 거야. 이게 셀프 어텐션이에요. 셀프 어텐션은 자기 자신과 포함해서 다 어텐션을 해보는 것을 셀프 어텐션이라고 해요. 두 번째, 마스크드 디코더 셀프 어텐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단어를, 문장을 이렇게 쭉 문장을 얘기해 보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 그러면은 뒷단어가 오기 전에 앞단어를 가지고서 서로 간에 어떻게 영향을 갖고 있는지 알고 뒷단어는 아직 미래이기 때문에 모르잖아. 그죠? 그럼 뒷단어에 대해서 어텐션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래서 뒷단어 아직 보지 않은 단어는 마스킹을 하는 거예요. 그 영역에 대한 해당하는 매트릭스에서의 그 엘리먼트 위치니 이것을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이라고 해요.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은 뭐냐면 내가 아웃풋에서 인풋으로 하나를 이렇게 쭉 내보냈잖아. 그러면 얘는 이 단어가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얘가 참조해야 되는 거는 디코더에서 온 자기 자신과 인코더의 문맥 정보가 어떻게 됐는지를 참조를 해서 어텐션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인코더에서 온 것과 자기 그러니까 내 디코더의 아웃풋에서 온 것 사이에 있어서 어떤 어텐션 관계가 있는지 인코더에는 전체 소스 랭귀지에 전체 문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코더의 어떤 것과 이 아웃풋 디코더에 현재 보고 있는 단어가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어텐션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마스크드 디코더 셀프 어텐션이라고 아니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인코더에서 오는 게 두 개의 화살표를 갖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좀 자세하게 볼 거야. 그럼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라는 거는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는 거냐? 셀프 어텐션은 입력 시퀀스의 모든 단어를 다른 모든 단어하고 연결해서 상호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계산을 하는데 Scaled Up Product Attention Algorithm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해요. 근데 Scaled Up 그 Product Attention은 요 그래프를 보면 되는데 이게 보면 Scaled Up Product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는 query, key, value 요 세 개의 벡터가 들어가요. query, key, value. 그러면 query는 뭐냐? 입력 문장에 있는 모든 벡터. key도 입력 문장에 있는 모든 벡터. value도 입력 문장에 있는 모든 벡터를 받아. 그러면 이것을 받아서 뭘 하냐면 맵멀을 첫 번째 해. 맵멀은 뭐냐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는데 query와 key 사이에 서로 연산을 해. 내적을 해. 그러면 query와 key 사이에 있어서 모든 단어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가 계산이 한 번 돼요. 연산이 돼. 그것을 스케일링을 해서 노멀라이즈를 한다고 이게 스케일링을 하고 얘에 대해서 이제 마스킹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나서 소프트맥스를 통과하고 나면 뭐가 나올까? 스코어 값이 나오겠지. 그지? 스코어 값이 나올 건데 여기에다가 다시 멤버를 또 계속 하는 그런 구조로 된 게 스케일드 업 프로덕트 어텐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스케일드 업 더 프로덕트 어텐션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The animal 이런 문장이 있어. The animal didn't cross the street because it was too tired. 이렇게인데 이것에 대해서 The animal didn't cross the street because it was too tired. 인데 it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여러 개의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하고 서로 코릴레이션을 봤는데 어떤 단어하고 더 집중해서 관련이 있는가를 계산을 하면 리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면 이 애니멀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상관성이 되게 높게 텐션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 이 정보를 알아내는 거예요. 이게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에서 지금 멀티 헤드까지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셀프 어텐션이다 라고 보면 돼요. 셀프 어텐션은 문장에 구성하는 단어들이 서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단어하고의 관계를 매트릭스 연산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어텐션 연산을 하면은 서로 다른 문장인데 똑같은 이시라 할지라도 문장의 문맥에 따라서 다른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는 the cat drank the milk because it was hungry. 그러면 이게 it은 뭘까? cat이겠지. cat에 더 집중되어 있는데 the cat drank the milk because it was sweet. 그랬으면 it은 여기서는 뭐가 돼요? 밀크에 더 관련성이 높다라는 것을 얘는 알아내는 거예요. 어텐션을 계속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서 그 계산을 하게 되면 it은 밀크와 관련성이 있고 근데 얘는 또 약한 그 색깔들을 갖고 있는 하고도 조금씩은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근데 얘네들은 다 스코어를 갖고 있는 거고 스코어가 높으면 높을수록 진한 색, 스코어가 낮으면 아주 희미한 색, 스코어가 거의 제로에 가까우면 색이 없다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보면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하나의 문장에 대해서도 여러 개의 스코어를 가질 수 있어. 이게 왜? 헤드가 여러 개의 헤드로 나뉘어져 있으면 각각의 헤드마다 보는 뷰가 다를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뷰에 해당하는 게 스코어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런 게 이제 멀티 헤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네, 이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 인풋 레이어는 단어가 I am a student라고 하면 뒤에 패드가 있다라고 했는데 매트릭스 연산을 하면 우리가 인풋 데이터의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컨텍스트가. 여러분들 이제 내일 작업을 하게 되면 API 같은 것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다 보면 컨텍스트 사이즈, 맥스 토큰 사이즈라는 것을 지정을 하게 돼. 이 모델에서 내가 맥스 토큰을 얼마만큼 지정할 건지. 그러면 인풋에 대해서 제한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풋이 내가 1024만큼 토큰을 허용을 했어. 그럼 1024만큼의 매트릭스가 생겨. 근데 내가 실제 입력하는 데이터는 지금은 52개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는 다 연산이 되면 안 되겠지. 그거는 패드라고 하는 스페셜 토큰으로 다 채워버려. 그래서 여기 보면 I am a student pad 하고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는 버케블러리에서 인덱스가 쭉 있어요. 인덱스 값이 어떤 인덱스에 해당하는지를 만들어 찾아고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단어의 인베딩을 미리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인베딩을 갖고 와요. 단어들에 대한 인베딩을 다 갖고 와요. 그러면 단어들에 대해서 인베딩을 하는데 이 단어들 인베딩하는 차원은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인베딩 차원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 의미 공간의 분포를 얼마만큼씩 가져갈 수 있냐, 작게 가져갈 수 있냐, 아주 농축해서 가져갈 수 있냐, 넓게 가져갈 수 있냐, 이것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3차원을 만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인베딩된 벡터를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포지션 인코딩을 해. 포지션은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포지션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포지션은 0, 1, 2, 3, 4 이렇게 되겠지. 그 포지션 값을 가져오는데 이 벡터하고 인베딩 벡터를 연산하는데 인베딩 벡터가 차원이 지금 얼마예요? 3이잖아. 그치? 그러면 포지션 벡터도 3만큼 갖고 있어. 근데 그 3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주냐? 포지션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이게 시누소이드 펑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 포지션 인코딩을 할 때 현재 단어의 위치가 POS예요. 그리고 각 단어를 표현하는 벡터의 크기를 우리가 얼마만큼의 차원 D 모델이라고 하는 차원만큼이라고 한다면 여기선 3이 D 모델이 3이야. 그러면 그 3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각각의 벡터를 구성하고 있는 요 엘리먼트 위치의 값을 i로 해서 사인과 코사인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마다 사인 코사인 값으로 위치값을 만들어서 이 위치에 대한 값을 특정 지어줘요. 단어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얘네 둘을 어떻게 더해. 그러면 이 단어에 대한 인베딩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각 문장들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 인베딩 벡터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러면 이 단어가 어떤 의미적 문맥을 갖고 있는 단어인지를 그리고 이 단어는 어떤 포지션에 사용되어 있는지가 함축되어 있는 벡터가 만들어졌잖아. 이게 인풋 레이어로 들어가는 거야. 자, 들어갔고 그러면 인풋 레이어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인풋 레이어에서 인코더 레이어를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인코더 레이어는 뭐가 있었지? 자, 인베딩 했고 그 포지션 인베딩 한 것을 더해서 가져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인코더 레이어의 첫 번째는 뭐야? 멀티헤드 어텐션을 하잖아요. 그죠? 멀티헤드 어텐션을 하고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 하고 그 다음에 피드포워드 타는 구조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은 어떻게 워킹이 돼 있냐?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입력해 놓은 벡터가 이렇게 있어. 시퀀스는 단어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단어야. 네 개의 단어고 각각의 단어는 인베딩이 몇 차원, D 모델이 몇 차원으로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6차원으로 돼 있어. 각 단어를 6차원으로 우리가 표현한 거야. 그러면 이 단어들을 우리가 넣어주는데 쿼리로도 넣어주고 키로도 넣어주고 밸류로도 넣어줘. 똑같은 거를 그대로 쫙 밀어 넣어. 그리고 밀어 넣었는데 리니어 레이어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요. 준비를 해요. 그럼 리니어 레이어에서 결과는 쿼리 벡터, 키 벡터, 그 다음에 밸류 벡터와 가중치를 갖고 있는 벡터들이 있는데 벡터 매트릭스가 있는데 그 벡터 매트릭스에다가 이 인베딩으로 들어와져 있는 소스 인풋 데이터, 인베딩 데이터를 내적 연산을 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요 우리가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할 결과에 해당하는 뭔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텐션 스코어로 가기 전에 어떤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리니어 레이어를 그러면 이제 이 벡터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면 이것을 스플릿을 해. 어떻게? 자, 이 단어가 6차원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잖아. 각 단어가. 그럼 이 단어에 내가 헤드를 두 개를 사용할 거야. 그러면은 이 D 모델을 헤드 수로 나눠. 그럼 앞에 세 개, 뒤에 세 개가 나눠지겠지, 벡터가. 그러면 이 벡터로 스플릿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단어들에 대해서 하나, 요게 지금 보면은 헤드는 두 개야. 그치? 헤드는 두 개고, 그 다음에 시퀀스는 몇 개지? 네 단어였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몇 개가 만들어져? 쿼리 세 개의 한 쿼리를 할 때는 세 개의 엘리먼트 연산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요. 이게 헤드를 분리하는데 쿼리에 대해서도 분리하고 키에 대해서도 분리하고 밸류에 대해서도 분리해. 그러면 얘네들을 갖고 우리가 뭘 할까?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해. 어텐션 스코어는 아까 어떻게 계산을 되죠? 스케일드 프로덕트 연산을 통해서 계산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스케일드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결과가 나오겠지. 그러면 결과 나온 것을 얘네들을 쭉 머지해서 다시 원래 차원하고 동일한 차원으로 인풋과 동일했던 차원으로 만들어내. 이게 멀티헤드 어텐션이야. 여기서 멀티헤드는 뭘까? 여기에 우리가 연산을 하는데 각각의 인베딩 토큰 인베딩 됐던 그 사이즈를 차원을 몇 개의 헤드로 내가 처리를 할 거냐, 병렬 처리를 몇 개를 할 거냐에 따라서 헤드를 정하고 그걸로 나눈 거예요. 근데 내가 GPU가 8장이 있어. 그럼 8개로 헤드를 구하는 게 연산이 동시에 쫙 GPU에 펼쳐지겠지.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 연산을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스케일링은 어디서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각각의 단어를 인베딩을 해. 인베딩 하는데 몇 차원으로 인베딩 할까? 이건 내가 정하기 나름이야. 모델 크기는 어디서 결정이 될까요? 인베딩 사이즈, D 모델에서 결정이 돼요. 내가 지금은 6으로 했는데 나 1024만큼으로 할 거야. 그러면 1024만큼 모델 사이즈가 커지, 이 1024만큼에다가 버케블러리 수만큼 계산이 되겠지. 그만큼이 커지는 거예요, 모델이. 이렇게 해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 계산이 돼. 그럼 이제 여기서 앞에 리니어 레이어를 계산하는 부분을 내가 쫙 숨겼단 말이야. 그럼 리니어 레이어를 어떻게 계산하냐? 아까 얘기했는데 쿼리에 대한 웨이트 벡터, 가중치 벡터가 있고 키에 대한 웨이트 벡터가 있고 밸류에 대한 웨이트 벡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면 쿼리에 대한 웨이트 벡터하고 우리가 입력으로 어떤 인베딩 벡터에 대해서 내적을 계산을 하는데 이걸 잘 보면 인베딩 사이즈가 우리가 6만큼 했잖아. 그러면 웨이트 벡터는 얼마만큼 만들어져 있어? 인베딩 사이즈만큼이 똑같이 차원이 돼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인베딩 사이즈가 6이었으면 이 웨이트 벡터는 인베딩 사이즈가 6 by 6으로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것을 곱하면 이제 인베딩 전체 시퀀스에 대한 그 웨이트 벡터가 쿼리에 대한 웨이트 벡터가 계산된 결과가 나오고
키에 대해서도 웨이트 팩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쿼리는 내가 지금 인풋으로 보고 있는 데이터인데 키는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실제 웨이트 얼마만큼 서로 상호 간에 관련이 있는가를 계속 내가 검색을 하는 대상이 누가 나하고 어텐션이 가장 높은 애야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대상이 되는 애가 키야. 쿼리는 어텐션 스코어를 상대 어텐션 내가 집중해야 되는 애가 누군지를 정하기 위한 소스고 그것이 어텐션하고 있는 애들은 키에 쫙 걸려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 사이에 다 연산을 해보는 거지. 그럼 결과가 밸류가 나오겠지. 근데 그 밸류는 요 밸류 벡터에서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밸류 벡터를 가지고서 이제 아까 어떻게 했어? 맨 뭐를 쿼리 키로 연산을 했죠. 쿼리 키 결과를 갖고 오고 쿼리 키 결과를 갖고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쭉 보면 자 헤드를 나누는 것까지 다 했고 자 쿼리하고 키를 연산을 해. 그리고 내가 단어가 우리는 정해진 크기만큼의 인풋 토큰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 이 인풋 토큰 사이즈에 대해서 내가 입력으로 준 데이터가 작아. 그러면 뒤에는 다 어떻게 한다고? 패딩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만큼에 대해서 마스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스킹 벡터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스킹 매트릭스. 그러면 요 연산을 하면은 요 쿼리하고 키가 있어서 어느 것에 얼마만큼 집중하는가에 대한 어떤 각각의 토큰들에 대한 스코어 값이 나오겠지. 스코어 값을 우리 쿼리 사이즈, 내가 보고 있는 지금 현재 토큰 수의 루트를 씌운 것으로 나눠요. 노멀라이즈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결과 값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소프트맥스를 우리가 하면 어떤 값이 나올까? 확률 값이 나오겠지. 그지? 그 매트릭스 각각의 엘리먼트에 대한 확률값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다가 밸류를 곱하면 얘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가중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곱해준 거예요. 가중치 밸류예요. 가중 밸류는 가중치. 그러면 이 결과가 이제 어텐션 스코어로 나오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텐션 스코어로 나오게 돼요. 근데 이거는 각각의 헤드마다 연산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만들어질 때까지에 대해서 계속 연산을 하고 백프로파게이션 하면서 무엇을 우리는 학습하게 될까요? 요 웨이트 벡터들을 다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웨이트 벡터들. 요 앞에서 우리가 했던 요거 웨이트 벡터 WQ, WK, WV 이거를 계속 학습을 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텐션 스코어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텐션 스코어까지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인코더의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했다면 그 다음에 디코더의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면 되는데 디코더의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거는 거의 똑같은데 딱 하나만 달라. 뭐가 다를까? 아까 인풋이 디코더에서 생성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디코더에서 생성하는데 디코더에서 생성한 처음 시작은 start of sentence야. start of sentence는 기분으로 줘. 기분으로 준 상태에서 얘를 인풋으로 쿼리가 나와. 뒤에는 아직 몰라. 그치?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을 한다고 했어요.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을 하는데 얘는 누구하고 우리가 어텐션을 해봐야 될까? 인코더에서 만들어진 인코더 벡터, 인코더의 아웃풋 벡터들하고 얘를 어텐션을 해줘야 돼. 내가 지금 디코더의 아웃풋 지금 생성을 했는데 얘 쿼리야. 얘는 누구하고 집중을 해야 돼? 누구한테 집중해야 되니? 인코더에 있는 그 인코딩 결과 벡터들 중에서 걔를 키로 삼아서 어텐션을 스파를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인코더 벡터의 각각의 그 토큰들의 밸류에 해당하는 매트릭스가 있으면 그 밸류 매트릭스만큼 가중치를 나중에 계산한 결과에다가 곱해주면 이제 전체 어텐션 스코어가 나오게 돼요. 마스케드 셀프 어텐션을 할 때는 아웃풋 시퀀스 자체 자기 자신하고만 어텐션을 해보는 거야. 마스케드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것은 아직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텐션 스코어를 다 계산을 하고
중간에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을 할 때만 인코더의 아웃풋을 이용해서 어텐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코더, 디코더 의 마스크드 어텐션은 디코더 입력 시퀀스에 대해서는 마스킹을 한번 해서 어텐션하고 그거는 디코더의 인풋들에 대해서만 셀프 어텐션을 한다. 그 다음에 레이어를 타고 넘어가서 노멀라이즈를 한 결과를 그 다음에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레이어를 넘기면 그때는 인코더로부터의 그 결과 벡터를 가지고 와서 키와 밸류로 활용을 하고 쿼리는 디코더의 그 인풋 데이터를 이용해서 쿼리를 사용하는 이런 구조로 어텐션을 해요. 그래서 이 어텐션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사실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 그 어텐션 스퀘어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어텐션 스퀘어 노멀라이즈 한 결과를 피드포워드 레이어로 보내서 풀리 커넥션 된 결과를 연산을 하는데 이 풀리 커넥션 된 것은 뭘까? 문장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토큰들의 벡터하고 커넥션 된 레이어의 웨이트 벡터를 연산해서 그 각각의 토큰들이 어떠한 그 스코어값을 이건 어텐션 스코어가 반영이 됐지만 또 다른 내용이 가미된 그 레이어를 타고 간 상태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포지션 와이즈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는 이제 이렇게 계산이 풀리 커넥션을 해서 연산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 이거는 인코더 부분도 디코더 부분도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 풀리 커넥트 레이어를 타기 전에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게 되는데 이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그 과정의 레이어에는 두 가지가 연결돼 있어요. add and nom이라고 돼 있는데 add라는 것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residual connection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residual connection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residual connection은 멀티헤드 어텐션의 인풋으로 들어갔던 매트릭스가 있죠. 거기에다가 멀티헤드 어텐션을 하고 난 아웃풋 결과가 있어. 그러면 걔네 둘을 더해.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멀티헤드 어텐션을 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했다 보니까 이 매트릭스는 원래 인풋이 갖고 있었던 데이터의 정보를 일부 손실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부분을 원래 인풋 데이터를 더해줌에 의해서 원래 인풋 데이터의 값을 어느 정도는 킵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게 이 레지듀얼 커넥션 구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레지듀얼 커넥션 구조를 통해서 데이터 텐션 스코어에다가 원래 인풋 데이터를 벡터를 더해서 연산을 해놓고 얘를 어떻게 노멀라이즈를 해. 그럼 노멀라이즈는 어떻게 해? 그러면 그 벡터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의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해서 그걸 갖고 정규화를 하는 작업을 해서 데이터를 노멀라이즈를 해주는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노멀라이즈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노멀라이즈 레이어 결과를 하고 나와요. 그 결과값을 아까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로 보내서 이제 전체 그 레이어, 인코더 레이어 혹은 디코더 레이어의 결과값을 아웃풋을 내도록 특정 한 레이어의 결과값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레이어나 디코더 레이어에서 특히 이제 디코더 레이어에서 파이널까지 디코더 레이어의 마지막 레이어까지 이게 똑같은 구조를 계속 반복해서 탔어. 그럼 타고 나면 마지막은 리니어 레이어를 타게 되고 리니어 레이어에서는 쌓아올린 디코드의 출력 결과를 로직 벡터로 이제 우리가 프로젝션을 시켜줘요. 로직 벡터로 프로젝션 시켜서 어떤 값을 만들어내고 여기다가 소프트맥스 펑션, 액티베이션 펑션을 씌우게 되면 이제 확률값이 나오게 되지. 이게 바로 출력 아웃풋 토큰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학습이라든지 추론하는 과정은 이제 똑같이 되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애니메이션이 돼 있어서 제가 따왔는데 보시면 잘 보면 결과가 어떻게 인풋으로 들어와서 피딩 되는지 보여요? 인코더 부분이 이미 다 이제 완성이 된 상태에서 디코더 부분이 넘어가는 부분은 이게 스타트 오브 센텐스가 주어진 상태에서 i가 이제 아웃풋이 나온 것을 주고 m이 나왔으면 m이 다시 인풋으로 들어가서 그 디코더 레이어를 타고 쭉 가고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또 받아서
결과를 생성하는. 그래서 토큰들에 대한 우리가 소프트맥스를 타고 나면 확률값들, 각 토큰에 대한 확률값이 나오는데 이 확률을 우리가 이제 지금은 가장 높은 확률값 하나를 갖고 있는 거를 내줄 수도 있지만 여기 엠베스트라고 해서 각 토큰마다 확률값이 높은 거 n개를 뽑아줘.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갖고 우리가 서치를 해서 최적 패스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트랜스포머 모델이 이제 끝났습니다.